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종목들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들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확인할 건데, 어쩌면 변곡점이 나와가지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에 화수 양일간 네, 현금 비중을 늘리고 FOMC 결과를 확인하는 게 정석 플레이고, 비정석은 나는 빠지더라도 소화하고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겠다. 이게, 예, 지금 이제 조금 길게 보는 전략이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스케줄에 의한 이벤트 이슈에 대한 반응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변화의 원인 분석 이 세 가지를 해드릴게요. 네, 장은 항상 같은 표를 보여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2350 전후를 타치했어요. 네, 타치했고, 가정인데, 일단은 최근에는 미국 시장대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시장대로 움직인 거고, 미국은 이제 피벗 기대감이냐 아니면은 시기상조냐를 두고 이제 움직이다가 나스닥 기술주들이 먼저 빼죠. 다우는 33,000까지 갔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2350이 어느 지점이냐 하면은 주봉에 지금 제가 이게 청색을 그려놨죠. 여기가 어디냐면 20주 평균값이에요. 자, 주봉을 보니까 우연찮게도 이번에 하락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이 작년 하반기부터 꺾여가지고 20주만 만나면 장은 고점 쳤죠. 네, 보시면 이번 8월 중순 장세도 20주에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2,500 근접할 때 오늘 딱 20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20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락률이 평균은 10에서 한 14%까지 나왔거든요. 지수가 14% 빠졌다는 급락이죠. 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수요일 기점까지 현금 비중 늘려주는 자리를 이 코너에 속에 말씀드렸는데 20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패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다르게 갈 거냐 이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데는 이제 속도 조절론을 힘을 싣고 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대표는 시기상조단 발언이 있었다 했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격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마디가 우리가 제일 원하는 마디죠, 이게.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니 아니면은 또다시 한번 고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을 받으면 장은 한 번 더 발라갈 건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때하고 이번하고 좀 다른 거는 또다시 10% 이상의 하락이 나올 거냐 보다는 이번에 제가 중국발 이슈 이게 작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탈대만 셀 차이나 이게 작은 재료가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왜 외국인들이 손절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의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코로나 정책 유연성을 좀 발휘하겠다 하니까 이 툭하면 이제 지금 봉쇄 조치 해버리죠, 그죠? 지금 미국 지금 중국 디즈니랜드 놀러 갔다가 봉쇄 조치 당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황당한 일도 최근에 있었던데, 네, 지금 중국은 시장 경제 정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어제 협동조합 주식이 급등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그 회사에 국내 유통권 독점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업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시장 경제하고 위반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눈물에 손절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손절의 물량이 현재로 한 70%는 인도, 30% 한국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상한 거는 나중에 돼봐야 되는데 이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대형주를 베팅했다 했죠. 네, 지난번 말이하고는 시진핑 3년 이미 결정된 이후에 시장의 트렌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요거는 미리 예측하지 말고 현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네, 요거 이제 기술적인 거하고 수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이후의 시장 변화 흐름을 좀 보는 것이 맞다. 지금 수급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거고.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또 중형주를 베팅하고 할 거예요. 그죠? 하는데 오늘 이제 힘이 다 붙는 것들은 제가 언급드린 건 2차 전지고 방산이고 네옴이고 오늘 잘 챙겨라 했습니다. 네, 챙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옴은 오늘 실은 오후에 오버슈팅이 들어왔거든요. 오버슈팅이 들어왔다가
요거는 뭐 오늘 너무 무리한 거죠. 네, 빈살만 왕세자가 원래는 11월 초에 오기로 했는데 일본이 가로채 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일본이 빨리 모시고 간 거죠. 뭔가 베네핏을 주고 우리가 지금 뭐 중순경 20일경에 온다고 딱 언론 두 군데 매체만 나왔어요. 사실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네, 그런데 그만큼 공을 들이니까 모시고 오겠죠. 그죠? 다만 오늘 4만 원 후반부까지 간 건 오버슈팅 맞아요. 다시 역조정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표이사 30만 주 자사주 매각이 있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관전해야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리고 뭐 내용까지 뭐 다 터졌고. 자,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더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고점을 한 번씩 먹은 것 같다. 어제 삼성에서까지.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 욕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위치고,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재고 조정을 4분기에 좀 해야 된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고 조정이라는 뭐냐? 이번에 현대차 충당금 쌓고 실적 좀 작게 내버리죠?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슈도 있고, 네, 이제 또 뭐 선거 이후에 에너지 정책의 변수에 따라서 이쯤에서 팔고 11월 8일 이후에 보고 들어가겠다는 물량이 있다는 게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많이 팔죠, 오늘.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뭐 차익 매도 대상이었는데, 네, 오늘 뭐 수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잘 나갔던 에코프로도 지금 뭐 13만 초고 상당히 큰 이야기가 나왔던 지금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뻗팅기는데 그 의미 없습니다. 이격은 좁힐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게 좀 필요해 보이고.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보니까 이제 방산 관련주들도 이번 말이나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까지 뭐 나갔죠. 오늘 하나이오로스가 뭐 7만 2천 대까지 강력한 복원이 들어오면서 지난 급락장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복원해줬고, 네, 5자에 5만 5천 미 사신 분들에게는 고수익을 전달해줬죠. 이쯤에서 방사는 한번 챙겨놓고 또 추이를 보자는 겁니다. 네, 상당히 단단했는데 챙겨놓고 보는 것이 맞겠고, 네, 또 그다음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한 5%까지 강세가 나왔었어요. 26만 후반부. 일단은 오늘 그 뻗으면서 단기 고점만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이 좀 확대가 되면은 대형주 자산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무거워서 가겠나 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국에서 황당한 일 때문에 한국으로밖에 올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이해한다면은 대형주 자산을 때가 되었을 때는 제가 저점 매입해야 되겠죠? 그 시점은 다음 주 중에 한번 타이밍이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은 낙폭과대주가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삼성전자나 네옴시티에 빛에 가려가지고 꼼짝 말아 했거든요. 꼼짝을 못했어요, 실은.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FOMC 변수에서나 그동안에 못 갔던 쪽으로 한번 더 가보자 해서, 대형주는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실은 요번에 네옴시티 제로 띄우고 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반등 탄력은 카카오가 좀 우세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위믹스 코인 변수 때문에 지난주 급등에 빠졌던 윌메이드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죠. 투자를 많이 받았죠. 장중에 아마 20%대 초급등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나오면 보유자들은 한번 챙겨야 돼요, 지금. 하단부에 있는 것도 급등하면 쭉 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낙폭가대 움직이니까 바이오주들도 오늘 하단부에서 움직이는 주가들이 제법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이오 낙폭가대인데 지금 전혀 반응이 안 됐죠. 일단은 일반에게 자금이 좀 풀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ST 큐브 같은 주가도 20% 넘게 급등이 있었고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데 다시 재심이 들어가는 네이처셀도 오늘 19,000대까지 쫙 뻗었다가 갔고요. 그래서 오늘 GC셀이라든지 바이오주들의 배팅이 좀 붙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배팅이 이게 단발성이냐 아니면은 2차 전지는 쉬고 이제 이런 하단부 주가가 갈 건지 요 여부는 아직까지 판정하기는 힘든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금융투자세, 금투세를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이번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당근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네, 이거 지금 금투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바이오는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는 가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FOMC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일 텐데요. 투자 전략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총정리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는 일단은 저는 뭐 10월 14일 큰 바닥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이까지 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 말씀드렸고, 이번 주까지 시세 강화 분출형들은 매도 연금주의를 좀 충분히 좀 해놓으시고, 미국 시장에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또 중요하지만은 그 결정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반응과 섹터의 움직임, 여기까지 확인하고 윤곽이 잡히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투자 전략을 또 제시할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덧붙이기만 한다면은 나는 뭐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로스율이 너무 커서 지금 현금화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번 그 11월 초순 중순 사이에 만나는 조정은 감내하시고 연말 기점 12월에 다시 주요 제가 곡점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템포를 딱 조율하셔가지고 아무거나 사지 말고 확실한 모멘텀을 사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좀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음번에 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이 시간 계속 봐주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연수 전문가였습니다.